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가 대공포 사업을 알리는 입찰을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K-30B 호복합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30B 호복합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합니다. 인도 대공포 사업에 두 번째로 도전하는 사항으로 이번에는 러시아 등 경쟁 국가의 방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합니다. 인도 육군은 새로운 자주식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을 조달하기 위해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행했습니다. 요청서에 따르면 조달되는 자주식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은 6륜 또는 8륜 고기동성 차량과 같은 궤도로 차륜형 차량에 장착된 주포와 미사일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형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으며 차량에는 유효 사거리 6.5km, 고도 3km 이상인 미사일을 최대 6개까지 장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 중인 자주 대공포 K-30B 호복합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30B 호복합은 2018년 10월 인도 정부에서 가격 협상 대상 장비에 단수 후보로 올렸으나 러시아의 회방이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비호복합의 단수 후보 선정 이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인도에 꾸준히 재평가를 요구하여 인도는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 향후 방산협력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을 취소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찰 사업에서는 러시아의 인도에 대한 영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줄어들었으며 무기의 성능이 스펙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서의 러시아 견제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호복합은 30mm 자주대공포 비호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결합시킨 국산무기입니다. 대공포와 미사일의 강점을 극대화한 무기체계이며 비호복합은 기존 3km에서 5km로 교전 거리가 확대됐고 적어도 영역에서 다수의 공중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게는 65톤 규모이며 전장 6.77에 전폭 3m입니다. 전고 차체 높이는 1.885m, 레이더를 장착하면 4.056m, 승무원 4명이 탑승합니다. 여기서 잠깐 K-30B 호복합의 탄생 배경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 근거리 적어도 대공 방어 체계이던 발칸이 유관에 의존하는 체계인데다 기동성이 떨어져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8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2002년부터 실전 배치된 것이 바로 K-30B호입니다. 북한이 운용하는 저속 적어도 비행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다 보니 처음에는 30mm 기관포만이 장착되어 있었고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투기 등에는 전혀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론이 일부 군사 전문가들과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면서 K-30B호는 말 그대로 찬밥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고 생산량도 원래 계획의 절반 이하로 감축되었습니다. 저고도에서 저속으로 비행하는 저렴한 소형 무인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대공 방어 체계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작아서 탐지도 어렵거니와 몇 천만원 수준의 무인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한 발에 몇십억씩 하는 비싼 대공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K-30B호가 사용하는 30mm 포탄은 만원에서 비싸도 몇십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가성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대공포라는 특성상 포탄들이 거리에 비례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소형 무인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30mm 포탄이 바로 전방 비산탄입니다.
이 포탄은 표적 전방 5에서 10m 거리에서 폭발해 60에서 150개의 텅스텐 화살을 매우 좁은 각도로 발사하는 포탄입니다. 이 포탄의 장점은 바로 확실한 파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방향으로 확산해서 파편을 방사시켰던 기존의 파편탄에 비해 전면에서 좁은 방향으로 파편이 모이기 때문에 적기의 위치만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단발 파괴력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전방 비산탄이 특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은 소형 비행체로서 순항 미사일과 무인 드론 그리고 헬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덩치가 훨씬 더 크고 빠른 전투기의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짧은 30mm 포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K-30B호에 사정거리 5km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 신궁을 장착시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비호복합입니다. 보통 야전 대공 미사일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천마 미사일처럼 최소 10km 이상의 사정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거리 맨페즈 신궁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K-30B 호복합은 2차원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품 중에서도 덩치가 큰 편인 레이더를 억지로 기존 차대에 장착하려고 하다 보니 성능도 떨어지기 십상이고, 레이더를 지상에서 사용할 때는 지표면에 의한 레이더파 난반사가 많아 3차원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전자광학식 조준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판치르는 3차원 레이더를 쓰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K-30B 호복합은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져 실제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수준의 무인기를 어느 정도나 요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K-30B 호복합의 2차원 레이더는 소형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해낼 수 없었고, 전자광학식 조준경은 소형 무인기를 어느 정도 탐색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격추 가능 거리는 K-30B 호복합에 장착된 30mm 포 고유의 확산 문제 때문에 700m 정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K-30B 호복합에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첫째 레이더 성능의 강화, 둘째 30mm 포탄의 확산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등장한 것이 바로 비호2였는데요. 기반 기술은 이미 모두 개발이 끝나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페이퍼 플랜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LIG 넥스원과 탐지, 추적 A사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찌되었던 이번 인도 대공포 사업에 대한민국 K-30B 호복합이 선정되어 수출 증진 및 비호 복합2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